안녕하세요. 저는 지구와 행성체 자기장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대전에서 운전을 해서 왔는데요. 내비게이션을 보고 편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혹은 이전의 과학자들은 아마 나침반을 사용해서 왔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가져온 실험 도구 중에 여기 흔히 사용하는 2차원 나침반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흰색 방향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북극 방향이고 진북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북쪽을 알아보는 거고, 3차원 나침판이 여기 있습니다. 이 나침판을 보시면 이 빨간색 부분이 지금 아래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평면으로 2차원으로 북쪽을 보다가 3차원 나침반을 보면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침반이 평면상에서 휘어진 방향, 각도를 편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에 기울어진 부분을 복각, 즉 아까 우리가 본 3차원 나침반의 기울어진 방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복각의 값은 적도에 가면 이제 거의 0도에 가깝게 되고요.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 이렇게 수직으로 수렴을 하는데, 북극에서는 빨간색이 밑으로 가게 돼 있고 남극에서는 빨간색이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3차원 나침반으로 자기장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평면에 투영된 2차원으로 자기장을 이해해 왔습니다. 자, 자기장이 왜 중요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과거를 복원하고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자기장 그리고 우주 탐사 시대의 행성차의 자기장 존재 여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주선에 노출되어 있고, 태양에서 방출되는 플라즈마 상태의 전자와 양성자가 지구로 쏟아지는 태양풍을 자기장이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의 자기장이 약해진다라고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사실은 오로라입니다. 그래서 오로라라면 사람이 만약에 감기를 겪기 전에 하는 기침 같은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지구 자기장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오로라 현상이 저위도까지, 즉 침투해서 고위도에서만 방어하던 지구 자기장이 약간 약해질 때 나타나는 전조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약해지면 훨씬 더 아래쪽에서도 오로라를 볼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멀리 여행 안 가도. 예, 오로라가 생기는 이유는 태양풍이 지구를 향해서 밀려올 때 지구 자기장이 잘 방어를 하다가 조금 약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태양풍이 지구가 막아주는 이 구의 뒤쪽 방향으로 성동격서처럼 들어와서 전자가 뒤쪽부터 공격을 해서 이 북극과 남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위도에서 전자의 흐름으로 인해서 오로라가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구 자기장이 약해지면 그 현상이 중위도까지 내려오는 그런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조 현상이 일어나서 만약에 더 약해지면 실제로 피해가 일어나는 상황 뭐가 있나요? 지난 40~50년간 지구 자기장이 현재보다 한 0.5% 이하로 약해졌던 적이 4번 있습니다. 첫 번째가 1989년 3월 13일이고요. 보통은 오로라가 캐나다에서만 관찰이 되는데, 미국의 텍사스, 위도상으로 30도 초반대인데요. 여기에서도 관찰이 됐습니다. 문제는 1989년 3월은 아직 냉전 시대였습니다. 베를린 장벽 무너진 게 11월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하고 캐나다 사람들이 소련의 핵실험이라고 오해를 했던 적도 있고요. 그날 캐나다의 퀘벡주는 반나절 정도 전기 전력망이 공급이 끊겼습니다. 그 이유는 발전소에 변압기들이 타버려서 그랬고요. 그래서 그때 교훈을 얻어서 캐나다하고 미국은 변압기의 현대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2003년 10월 31일 할로윈 데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로윈 스톰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지구 자기장의 한 0.6%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이번에는 같은 고위도지만 유럽 쪽이 조금 피해를 심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전체가 정전 사태가 일어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2003년에 유럽 쪽은 비로소 이제 장비 현대화가 이루어지고요. 작년에도 2번 지구 자기장의 0.5%가 감소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5월 10일, 10월 10일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장비가 현대화돼 있어서 큰 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그날 고위도 비행 항로는 많은 회항과 취소가 있었습니다. 자기장이 약해졌는데 왜 변압기가 타버리고 정전이 되는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 자기장이 약해진다라는 개념을 제가 0.5%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구 평균입니다. 모든 부분이 다 0.5%가 약해진 게 아니고 어떤 특정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약해지게 되는데요. 자기장 변화가 셀 때, 자기장 변화가 센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쉽게 말해서 케이블들을 건드려 가지고 추가 전류를 유도하는데 과부하가 걸려서 일부 전력망에 변전소가 타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관찰됐었습니다. 전류가 흘려서 훨씬 더 많은 전류가 흐르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높은 온도가 돼서 결국은 아마 맞습니다. 녹아내리는. 지구 자기장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네. 긴 시간도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짧은 시간도 있고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자기장의 변화에 큰 역할을 미치는 게 어떤 거일까요?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있는데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1년보다 짧은 요인은 전부 외적인 요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태양이라든가 혹은 지구 외적인 어떤 작용이고요. 그거보다 긴 시간은 아무래도 지구 내부에서 기원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구가 지금 자기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 얘기는 지구가 자석이라는 이야기신 거죠? 자석으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침반이 지구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다른 행성체들은 지구처럼 아주 간단한 형태의 자석으로 근사되지 않기 때문에 나침반은 지구 한정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른 행성들은 자기장이 없다는 뜻은 아닌 거죠? 자기장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남극하고 북극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극이 더 많은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극이 4개인 행성체도 있고요. 혹은 그것보다 많은 것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이 그럼 얼마나 많은 범위까지 영향을 미치냐라고 하면 자기 권계면이라고 해서 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 반지름의 한 6배에서 15배 사이에 대략 우리가 최대 한 10만 킬로까지 해서 지구 자기장이 태양풍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기장이 지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행성체에서 일반적으로 태양풍을 막아주는 1차 방어선이 자기장이고요. 2차 방어선이 대기입니다. 지구는 자기장도 안정적이고 대기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풍으로부터 꽤 보호를 잘 받는 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성처럼 자기장이 없거나 화성처럼 자기장과 대기가 희박하면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유지되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을 지구는 잘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게 됐던 거지요. 우리가 외계에서 생명체를 찾을 때 물이 있냐 없냐 이거를 막 중요하게 봤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일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장이 있으면 생존이 훨씬 유리해지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행성체에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데 필요한 조건이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질이고요. 두 번째가 에너지고 세 번째가 행성체의 유체 이동을 도와주는 자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비유를 하자면 사람이 이제 저처럼 조금 살이 찐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될 때 몸이 있어야 되고요.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것을 이제 지속하려는, 유지하려는 자기의 관리가 있어야 되겠죠. 행성체의 입장에서 볼 때 전도체가 있는 행성체는 수성, 지구, 화성, 그 다음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다 물질을 갖고 있고요. 내부에 뜨거운 열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금성 같은 경우는 자전 주기가 240일이 넘어서 너무 천천히 돌기 때문에 유체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과거에 자기장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장을 잃어버린
소실한 상태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행성체의 자전 속도가 일정 수준 빨라야만 행성체의 자기장이 유지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됐어요. 자기장을 설명할 때 조금 어려운 물리적인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유체역학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자기 레이놀즈 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기장을 만들어내서 이 자기장이 얼마나 확산되고 유지되는지를 이제 비교하는 그런 값인데요. 사실 이 값을 명확하게 이론적으로 이 값이 얼마보다 크면 자기장이 유지가 되고 얼마보다 작으면 자기장이 소멸되는지를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체와 혹은 대형 행성의 위성에서 관찰된 값을 기준으로 본다면 자기 레이놀즈 수가 아마도 한 10보다는 커야만 자기장이 생성되고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됐어요. 아시다시피 태양계의 나이가 46억 년 가량 되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장을 생성했던 행성체들은 꽤 많은데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행성체는 목성, 토성, 지구, 천왕성, 해왕성, 수성 그리고 목성의 위성 가니메데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레이놀즈 넘버가 유체역학에서 나오는 그 레이놀즈 넘버에 해당하는 맞습니다. 거죠? 점성과 관련된. 행성체 전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요. 대칭형 중심축 쌍극자라는 이제 좀 개념상으로 어려운 용어가 나옵니다. 쌍극자는 이제 북극하고 남극이 확실히 명확하게 구분된다라는 의미고요. 중심축이라는 것은 이 북극과 남극이 행성체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뜻입니다. 대칭형이라는 것은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와 남반구가 양수와 음수의 관계를 제외하면 100% 대칭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비교적 단순하게 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나침판을 쓸 수 있다는 게 대칭형 중심축 쌍극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면 목성이랑 토성도 같은 유형이면 거기서도 나침판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목성하고 토성은 표면이 고체가 아니어서요. 우리가 지구에서 사용하는 나침반을 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수성은 지금 그러면 비대칭형 중심축 쌍극자. 네, 수성은 조금 내부적인 이유로 북반구 쪽에 북극이 조금 더 세고 남극이 조금 약한 형태로 유지가 되어 왔고요. 그래서 저 부분을 관찰하고자 나사에서 인공위성도 쏘아서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밸런스가 안 맞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부의 열적 구조 변화 때문이기도 한데요. 수성은 사실 태양에 굉장히 가깝게 있고요.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각각 60일하고 90일이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열적인 변화가 안에 있어서 비대칭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이 됩니다. 과거에는 자기장이 있었는데 현재 자기장을 잃어버렸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이유는 행성체 표면에 잔류자와 즉 자성 광물이 과거의 자기장의 방향을 기록은 하는 물질들이 관찰이 되지만 지금 현재 인공위성 탐사를 했을 때 행성체 자기장이 없는 행성체가 금성, 화성, 달이 있습니다. 왜 소실되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이 충분히 뜨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섞어주는 자전 현상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열을 식히는 물체는 커다라면 커다랄수록 부피가 크면 클수록 천천히 식습니다. 왜냐하면 열을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면적으로 발생하지만 잃어버리는 것은 부피로 저희 화나면 몸 피부 전체적으로 열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열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방출을 유지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행성체가 덩치가 크면 클수록 자기장을 현재까지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행성체가 유지되는 행성들은 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맨 앞에 있는 5친구고요. 위성 가니메데도 위성 중에서는 덩치가 가장 큰 편입니다. 과거에 뜨거웠던 열이 아직까지도 자기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큰 행성체들만
간직한 자기장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바꿔 말하면 태양계는 나이가 많은 별 행성체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지금 현재 자기장을 잃어버린 게 오히려 보편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을 이제 이해하려면 굉장히 난해한 과학적 사실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구의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은 이제 외핵인데요. 저희가 관찰하는 것은 지표죠. 그렇기 때문에 심부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현상을 지표에서 관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물리수학적으로 단순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쌍극자와 이제 다극자의 차이도 여기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쌍극자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변화하지만 다극자는 세제곱, 네제곱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실제 외핵에서는 다극자가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한다 하더라도 지표에서는 마치 쌍극자만 우세한 것처럼 우리에게 관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장이 역전될 때 주로 쌍극 자기장이 약해지는 부분이 지표에서 관찰된다라는 것은 실제 외핵에서도 쌍극자 부분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 거고요. 자기장이 역전된다는 거는 북극하고 남극이 뒤바뀐다는 뜻인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라면을 먹기 위해서 물을 끓이면 부글부글 이렇게 기포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포들이 올라올 때 어느 기포가 어느 방향에서 제일 커질까를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얘가 더 커, 얘가 더 커를 우리가 순간순간 포착할 수는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북극과 남극이 역전된다라는 개념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막대자석이 이렇게 뒤집히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림에서 분홍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실제 외핵의 경계고요.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지구의 표면입니다. 현상은 실제로 분홍색에서 발생하지만 관찰은 녹색에서 되다 보니까 분홍색에서는 굉장히 불규칙한 꼬임들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녹색에서 보면 북극과 남극이 명확히 구분되는 듯한, 즉 쌍극자, 북극과 남극 두 가지로만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요. 그림에서 각각의 곡선이 뻗어져 나가고 있는 저 선이 아까 3차원 나침반의 파란색과 빨간색이 가르치는 방향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게 돼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의 생성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여겨지는 외국 학자의 논문 발표 자료를 제가 여기에 가져왔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부분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구 내부, 즉 외핵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이 우리가 지표에서 관찰하는 변화입니다. 보시면 외핵에서는 북극이 우세한 빨간색하고 남극이 우세한 파란색이 실제로는 경합을 하고 있고요. 거의 모든 위경도에서 경합을 하면서 북극이 우세하다, 남극이 우세하다 정도로 표현이 되지만 지표에서 관찰을 하게 되면 우열이 굉장히 깔끔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 이유는 쌍극자의 기여도가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지면서 덜 줄어들기 때문에 쌍극자의 효과만 크게 과대 포장돼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지구 자기장이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지구 자기장 변화 전용 관찰 위성도 있었고요. 지금은 지표에 전 세계적으로 156곳의 국제 자료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지구 자기장 관측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한 개의 지점에서 관측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상청에서 충청남도 청양에 표면 지구 자기장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청양인가요, 혹시? 일단 자기장을 관찰하려면 사람의 왕래가 좀 적은,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신주들로부터 최대한 먼 지점에 설치를 해야 돼서 인적이 드물면서도 고도가 좀 낮은 산을 찾다 보니까 청양의 칠갑산으로 선정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칭형 중심축 쌍극자를 관찰하는데 나침반을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침반이 가르치는 빨간색 방향, 실제로 진북하고 100%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제로 지구 자기장의 북극은 진북을 기준으로 계속 불특정 방향으로 불특정 주기에 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내부에서 일어나는 열적인 변화가 불규칙한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은 해마다 조금씩 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관찰이 됩니다. 대칭형 쌍극자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방향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각은 위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그림에서 북반구 파란색이 지나면은 복각의 값이 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위도나 저위도에서는 좀 옅은 색으로 표시했으며 남극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37도를 보시면 복각이 대략 56.4도 정도, 빨간색이 밑으로 즉 양수로 저희가 표현이 되고 있고요. 호주 시드니에 가시면 복각의 방향이 반대로 위로 솟구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반구에서는 빨간색 방향이 위로 솟구치고 북반구에서는 아래로 기우는 것을 예측을 해서 지금 보시는 저 예측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것을 실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자기장 관측소에서 실제 관측된 자료가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2020년 1년간 측정한 복각의 값이고요. 예측한 거하고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위도에 비례해서 관찰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맞는데 실제로 지구상의 지리적인 적도와 복각이 0도인 지점이 100%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지구 자전축을 기준으로 볼 때 자기장의 북극과 남극은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좀 오랜 시간 동안 매년 조금씩 변화하지만 적어도 3,000년 이상 평균을 낸다고 한다면 지구는 대칭형 중심축 쌍극자가 예측한 것과 정확하게 위도에 비례해서 복각의 값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지구 자기장에 대한 정보를 복원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대칭형 중심축 쌍극자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적어도 3,000년 이상 지구 자기장의 평균값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방향에 관한 예측이 첫 번째 예측이었다면 두 번째 예측은 이제 세기, 강도에 관한 예측입니다. 세기 역시 쌍극자라면 북극에서의 값이 적도에서의 값보다 2배 클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북극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70 나노 테슬러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 서울에서 관찰되는 값은 대략 50 정도이고요. 호주 시드니도 우리랑 위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50에 근접한 값으로 나타나고 적도는 그게 반세기인 35로 관찰이 되게 됩니다. 이런 예측 또한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당시에 지구 자기장 세기 분포도를 보면 우리가 예측한 거와 비슷한데 좀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미 지역의 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작은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리헨티나는 저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자기장 관찰 위성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보시면 예상한 것보다 조금 값이 큽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좀 센 상태에 놓여 있다. 예상보다 자기장의 강도가 세게 관찰되는 특별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남미는 그 뭔가 불합리한, 그러니까 지작이, 불공평한 변화에 민감하고요. 태양풍이 좀 세졌을 때 굉장히 자주
핸드폰 사용이 좀 어려워진다든가 라디오 전파 간섭이 훨씬 자주 관찰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런 일을 거의 겪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아마 카카오톡 마비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사태가 심각할지를 예측할 수 있겠죠. 세기 역시 대신 오랜 시간 평균을 내면 예측한 것과 똑같이 위도에 비례하는 값으로 나오고 극지방이 정말로 적도보다 2배 센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기 역시 방향과 마찬가지로 1년, 2년 단위에서는 관찰이 좀 어렵지만 적어도 1000년, 만년을 평균 낼 수 있다면 대칭형 중심축 쌍극자를 정확하게 검증해낼 수 있는 셈이죠. 과거의 지구 자기장의 기록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자기장을 기록하는 우리가 물리적인 현상을 잔류자화라고 하고요. 잔류자화라는 것은 자기장이 과거에 있을 당시에 생성된 자성 광물이 시간이 지나서 자기장이 사라진 이후에도 그 방향을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과 대치되는 개념이 유도자화라는 건데요. 이것은 자기장이 있는 상태에서 자성 광물이 자기장의 방향을 기록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유도자화라는 것은 시험으로 비유한다면 오픈북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잔류자화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부해서 치렀던 시험, 암기를 해서 기억을 해서 치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성체들이 잔류자화를 기록하는 방법 중에 지구는 조금 특별한 게 해양이 있기 때문에 퇴적물이 기록하는 잔류자화도 있고요. 용암이 식으면서 기록하는 화성암의 열 잔류자화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실제로 운석들 역시 태양계 형성 당시에 어떤 자기장의 영향을 기록하는 자성 광물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뿐만 아니라 행성체, 특히 태양계 초기의 정보에 관한 내용도 운석의 잔류자화를 통해서 일부 해석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운석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서 너무 뜨거워져서 자석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부에 좀 남아있는 그 정도를 보는 거겠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운석은 보통 용융각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지구로 들어오면서 돌에 화상이 생깁니다. 너무 뜨거운 온도에서 갑자기 타버리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두께가 1, 2mm 정도밖에 되지를 않고요. 실제로 낙하한 이후에 운석을 만져봐도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열이 올라갔다가 증발이 되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과거에 일부 자성 광물 중에 안정한 자성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태양계 초기 정보를 알아낼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자기장이 변질을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구의 정보로 재자화된 운석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운석을 발견하신 다음에 자석을 갖다 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용하는 자석은 지구 자기장보다 한 1000배나 10,000배 정도 세기가 세기 때문에 운석에 자석을 갖다 대면 자석에 근접했던 부분은 자성 광물들이 교란을 받아서 과거의 정보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정보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2024년, 즉 작년에 측정한 우리나라의 편각 값이 있고요. 우리는 마이너스 대략 한 8도 정도입니다. 위쪽에 있는 그림에서 분홍색이 실제 진북의 위치이고요. 주황색 동그라미 2개를 그려놓은 게 관찰된 자기장 북극의 위치인데요.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 약간 그린란드를 지나서 이제 유럽 쪽으로 치우친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왼쪽으로 치우친 셈이 되겠습니다. 조선 시대에 가마터에서 회수한 시료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1790년 정조 시대입니다. 저 당시에는 편각의 위치가 지금보다 오른쪽,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알래스카 쪽에 있었다는 게 되고요. 작년 정보를 보면 모스크바 쪽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삼국시대의 유물을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보면 편각의 값이 굉장히 오른쪽으로 뒤틀린 적도 있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가마터의 어떤 부분을 보게 되는 건가요? 도자기나 구웠을 때 식히면서 그 기억을 했던 그 방향을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은 어느 지역의 가마터에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가마터를 운영했다라는 기록들이 있고요. 그 가마터가 최후로 가열된 시점의 정보가 가마터에 있는 가장자리에 돌들의 세라믹의 형태로 남아있게 돼서 그것을 잔류자화로 복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운이 좋게도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왕조실록에 굉장히 자세한 정보들이 많이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삼국시대 유물 같은 경우도 도자기들이 다량으로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도자기들을 유물을 사용해서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하시는 분들께 시료를 기증받아서 잔류자화를 복원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게 된 지구 자기장 북극의 이동 경로를 지난 12,000년간 2000년 단위로 저희가 구분해서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희가 술에 취해서 길을 걷는 것하고 비슷해요. 갈짓자 움직임을 하는데 어떤 특정 방향성도 없고요. 어느 시기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 어느 시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도 하고요. 어느 시기엔 빨리 가고 어느 시기에는 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지표에 이렇게 투영된 일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구 내부의 일을 지표에서 쉽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관찰 결과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자료들을 전부 다 평균을 내면 진북과 일치한다. 즉 대칭형 중심축 쌍극자 모델을 우리가 사용하려면 지구 자기장의 정보가 적어도 1000년에서 10,000년 단위가 누적되어서 평균이 되어야만 쌍극자 우세 성분을 뽑아서 행성체의 오랜 시간 자기장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굳이 최근 데이터가 되게 많이 움직였네요. 그것은 아무래도 자료의 양과 관련도 있고요. 10,000년 정도 된 오래된 자료들은 우리가 일부 중동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용암 분출이 활발했던 멕시코 지역이라든가 전 지구적으로 대표될 수 있는 시료 획득 지역이 이제 제한되는 반면에 최근 연구들은 적어도 지난 400년간은 전 세계적으로 자료들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고해상도로 저희들이 미묘한 꺾임까지 다 알아낼 수 있는 반면에 과거 자료들은 사실 연대 측정의 오차가 굉장히 큽니다. 수백 년 단위의 어떻게 보면 평균이 스스로 만들어진 자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남반구가 북극이 돼야 되고 북반구가 남극이 돼야 됩니다. 지구에 커다란 초대륙이 존재했고 북반구에 대륙 2개와 남반구에 대륙 5개가 모여 있었다라는 사실. 지구는 적어도 7번 정도의 판게아를 겪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